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최근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면 의외로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매매 시 기본이지만 기술적으로 유용한 박스권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박스권 돌파라고 하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일정 기간 주가가 고점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상승 N자형 패턴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N자형 패턴을 만들면서 추세가 다시 연장되면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 돌파가 완성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역시 박스권을 벗어나는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날이라든지 그 다음 날에는 매매를 참여를 해야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박스권 돌파 매매할 때는 기본 조건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럼 기본 조건을 알아보죠. 기술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때 이때 무조건 매매에 가담하다 보면 성공과 실패가 계속 반복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차트가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조건을 갖춰놓고 그 기본 조건 하에서 매매를 해야 실패할 가능성이 적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천지는 이 방법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이 박스권 돌파 매매를 한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박스권 돌파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조건에는 최상위가 역시 트렌드에 맞는 업종군, 이 종목군들을 해야 됩니다. 주도 종목군이면 가장 좋죠. 최근에는 BBIG라고 불리면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업종군들을 주도 업종군들을 보고 과거 뭐 차화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업종군들처럼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천지는 개인적으로 그린 에너지 관련된 업종군 또 5G 관련된 업종도 추가해서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훨씬 더 유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업종군들 중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진입을 할 때 박스권, 그 전에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매물 소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돌파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없다고 한다면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마다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트렌드에 관련된 업종, 이 업종군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트렌드에 맞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고 역사적 신고가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조건이 좋겠죠. 이번에 LG화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 트렌드 업종군에 속해 있는데 흑자가 전환되는, 그러니까 실적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 종목군들이 박스권 돌파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에 동참해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소리고요. 거기에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돼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되밀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손바꿈이 활발하게 일어난 종목들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추세를 계속 연장하면서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있겠죠. 트렌드에 맞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서 역사적 신고가나 52주 신고가 이것에 대든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혹시 트렌드 업종에서 나와가지고 돌파하는 데든지 그리고 대량 거래 수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돼야 된다. 트렌드 업종이어야 되고 대량 거래 수반은 무조건입니다. 빼박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역사적 신고가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첨가되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을 할 때 물려도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100% 성공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손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익의 극대화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결국 물려도
회복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기술적 차트 흐름만 보고 덤벼들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트렌드에 맞는 업종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실패를 하더라도 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그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8월 들어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LG화학이죠. 자, 고점에서 상승 이후에 쭉 횡보를 하게 됩니다. 한 달 이상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보세요. LG화학의 조건이 아까 뭐였습니까? BB 종목이죠. BBI주 중에 하나의 배터리 관련주, 대장주입니다. 대형주고요. 지금 유동성이 강한기 때문에 이런 대형 종목들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수반됩니다. 추세가 확산되죠. 그러면 첫째 날, 이날 동참을 못했으면 둘째 날이라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다시 되밀렸어요. 되밀려도 이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군들은 아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내가 산 가격 근처까지는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때 이제 매도해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추후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업종군이 아닐 땐 되돌렸을 때 한도 끝도 없이 다시 또 이것이 고점이 되고 되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도 업종군, 트렌드 업종군에 맞는 종목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대량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앞전에 작은 박스권을 돌파 시도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돌파하고 다시 되밀려서 내려오죠. 그 이유는 뭘까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박스의 그런 기간도 적었고, 돌파 시도에서 양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추가 상승을 빠르게 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미미하다 보니까 다시 되밀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강력한 거래량이 연타, 2연타가 나오면서 그 수급을 장악해서 가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에서 이런 종목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이런 역사적 신고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 횡보하고 갔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고 그리고 돌파했다는 거예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트렌드에 맞는지, 역사적 신고가인지, 거기다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또 거래량도 대량 거래가 수반됐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니까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LG화학과 더불어서 같은 섹터군에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그런 또 모습을 보였던 게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성 SDI도 오랜 기간 박스권에서 갇혀 있다가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오고 이런 거래들이 수반이 된 겁니다. 거래가 수반되면서 올라오죠.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G 관련주 중에서 아까 BBIG의 선진 개인적으로는 그린에너지하고 5G도 같이 연동해서 보고 있다 그랬죠. 5G 관련주에서 서진 시스템이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앞전의 거래량보다 더 많이 쓰든지 아니면 거기 한 70% 정도 준하게 섰어야지 이것이 좀 더 완벽한 흐름을 만들 텐데 그래도 이렇게 트렌드한 업종군의 종목이다 보니까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위에 다 꼬리가 달리죠. 그만큼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줄어들면 바로 눌림목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물 소화를 다시 하게 되면 재차 추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이 됩니다. 그래서 5G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량 거래 수반하고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눌림목이 나옵니다. 박스권 회귀하려고 하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악재만 나오지 않고 수급만 꼬이지 않으면 다시 눌림목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하면서 스윙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눌림목 자리는 52주 신고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매물벽을 다 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DBI텍이라든지 디바이스 ENG 같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눌림목자리 21평하고 이격 좁히면서 눌림목자리 들어오면 스윙 전략으로 매매하기가 좋겠죠. 한알령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좋지 못했던 엔터주들도 지금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엔터주 중에서 가장 좀 기술적으로 돋보이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도 주가를 조금 줄여놓고 보시면, 자, 지난번에 고점을 맞고 쭉 떨어졌다가 다시 큰 반등하고 크게 또 떨어지고 다시 또 큰 반등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닥에서 이중바닥 형태가 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자, 올라오는 과정도 상승 N자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올라왔습니다. 자, 이때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 시도했고요. 근데 이때 상당히 대량 거래를 수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윗골도 상당히 많이 달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린 아주 큰 마디가 있는데도 이 마디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죠. 그 부분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수반이 됐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차익 실현 나오면 눌림목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기관이 지금 이 종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고 기관이 계속 매매에 동참하고 외국인까지 쌍끌이의 모습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다시 이격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눌림목 나올 때 기관의 수급만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또 저점에서 수익 전략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엔터 중에서 또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쌍끌이의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JYP입니다. 자, 주가가 쭉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플랫폼을 만들면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자, 박스권 돌파라고 하기엔 애매하죠. 그러면 이 박스권의 저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 저점까지 기다리기가 내가 박스권 하단 전략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완전하게 대량 거래가 실리고 돌파하는, 아니면 이 자리가 장대 항복으로 돌파하는 완벽한 돌파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돌파할 때 이런 대량 거래가 싫어서 돌파가 되면 그때 매매에 동참해서 박스권 돌파 매매를 하면 되겠죠. SM보다는 YG엔트하고 JYP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수급을 지금 JYP는 쌍끌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쌍끌이 수급이 무너지지 않을 때는 박스권 돌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박스권의 상단 쪽에 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다 두고 거래량 실리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 박스권 돌파에 성공하면 추세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주에 솔브레인이 드디어 이제 분할 상장하면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틀 연속 급등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죠. 물론 8월 15일 앞두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대장주 노릇을 했던 동진세미케미라든지 이런 종목들 계속 눌림목 자리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 거래 만들어 놓고 추세를 계속 연장하는데 아쉽게도 수급이 조금 더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지금 수급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언제든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급이 좋은 종목을 보시면 SK솔믹스가 좋습니다. 자, 소부장 중에서도 자, 고점에 고공전투를 계속 벌이죠. 박스권을 만들어서 주가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만들었고요. 자, 박스권 돌파할 때 대량 거래 수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량 거래 수반하고 확대 항목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은 눌림목 나올 때 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물려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SK솔미스가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고 싶다 그러면 기본 조건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검증을 해보시면 매매하는데 훨씬 마음이 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지만 이렇게 박스권 돌파 매매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지금과 같은 유동성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급할수록 기본에 충실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